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EDGC 한 주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어제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뭐 한 5, 6만원짜리 일반 파마를 하고 다녀가지고 머리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파마는 하긴 해야 되는데 파마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방에 회원님께서 우리 제 구독자분이시고요. 미용실을 교대 근처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교대역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비싼 아이롱 파마입니다. 이 아이롱 파마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국에 수만 개 이 미용실 중에서도 한 10% 정도가 아이롱 파마를 하는데 그것도 이게 섭식 근식으로 나눠진대요. 대다수가 건식 아이롱 파마인데 여기는 섭식 아이롱 파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오늘 아침에 감고 나서도 그냥 제가 물만 말렸어요. 그런데 그냥 관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물론 할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방송을 빌어가지고 감사하단 말 전합니다. 물론 제 방송이 광고 효과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구독자 수가 한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 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 위에 있고요. 주소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라일락 신헤어입니다. 이 두 분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던데 저는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EDGC 주주님들은 미국에 가 계신 신상철 대표님 동향이 가장 궁금할 거고요.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날이죠. 신상철 대표님 페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이후에 오미크론을 뚫고 북미 지역에 출장을 간다라는 페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 노출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미국에 출장이 있구나. 미국에 놀러 가진 않았을 거다. 물론 이 회사 일 때문에 미국을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연 미국에 어디를 갈 것이냐라는 문제였죠. 이게 어제 그제 해가지고 노출이 되었습니다. 신상철 대표님 페북에 워싱턴 DC 일출이라고 해서 페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출장지가 워싱턴이라는 게 노출이 되었죠. 여기에 또 기대감을 한껏 가지게 만들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여기에 또 우리 주주들이 또 한껏 기대를 만들 용어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멋지게 딜을 만들자. 거래를 하겠다. 뭔가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에서 페북에 올라온 이 사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워싱턴 DC에서 어디에 지금 위치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추리가 있었어요. 소름 돋았어요. 제가 정말 소름 돋도록 추리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방 회원님들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거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주주들이 또 한껏 기대를 만들 용어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멋지게 딜을 만들자. 거래를 하겠다. 뭔가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에서 페북에 올라온 이 사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워싱턴 DC에서 어디에 지금 위치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추리가 있었어요. 소름 돋았어요. 제가 정말 소름 돋도록 추리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방 회원님들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거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숙소에서 찍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 숙소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모습이 있었고요. 길 건너편에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납작한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찾았어요. 우리 방 회원님들이.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자, 이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마크가 있었어요. 도저히 무슨 지금 마크인지는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웬디스 마크라는 걸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워싱턴에 있는 웬디스를 찾아가지고 우리 방 회원님들이 대단했습니다. 비교를 했어요. 신상철 대표님 페북에서 찍은 거랑 그리고 위성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주차장 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니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찍힌 건물이 맞은편 숙소에서 찍었는데 웬디스 건물이었다. 웬디스 건물이 한쪽에 있었다라는 게 보였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대편으로 찾으니까 숙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가 어디였냐 그러면요. 요게 웬디스 건물이고 그리고 이 숙소가 힐튼 호텔입니다. 숙박비가 17만 뭐 천원인가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7만원짜리 숙소에서 숙박을 하시고 숙소에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었다. 여기에서 일출이 올라오는 부분을 찍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 DC의 이 힐튼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우리 방 회원님들께서 놀라웠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이라는 곳이 우리가 행정수도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기가 요거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한 건데 여기가 숙소입니다. 이 숙소 거리에서 이전에 이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딜을 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죠. 페북에. 그러면 뭔가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뭐 답들은 간단 명료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전에 찌라시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솔젠트가 미 연방정부에 납품을 했을 때 거기가 여기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 연방정부의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납품을 했었죠.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켓이 되겠죠.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FDA예요. 요게 FDA입니다. 요게 항체가 되었던 항원이 되었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방문들이 왜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생각으로 해보면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를 딜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액체 생금도 아닐 것이고요. DTC도 아닐 것이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확실시 되고 있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항체 키트랑 항원 키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러면 항원 키트 같은 경우에는 FDA 뭐 승인을 신청을 하러 갔다라든지 아니면 미 연방정부랑 딜을 하러 갔다라든지 여기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요게 뭐냐 그러면요. 솔젠트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솔젠트가 재작년 2020년도 4월이었죠. 4월 초에 미국 재난관리청 조달업체로 우리나라 진단키트 1호로 조달업체로 등록이 됐었습니다. 이 재료는 사실 강력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젠트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우리 진단키트를 사용한 거는 시젠이랑 솔젠트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젠은 미국에서 꾸준하게 북미 지역을 진출을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켰는데 솔젠트는 그렇지 못했죠. 왜? 경영권 분쟁 때문에 드랍됐죠. 그리고 솔젠트 석도소 대표가 특정인에게 한 개 업체랑 북미 지역을 전체 영업권을 이관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영업 행태가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죠. 모든 바이오는 미국으로 통용이 돼야 됩니다. 기성전 미국이다.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야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미국에서 사용을 해야지 전 세계가 그 제품을 신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재료예요,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미국에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동남아만 진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게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진출해
했던 이력이 있고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전 세계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미국에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동남아만 진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게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했던 이력이 있고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전 세계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신상철 대표님의 미국 지금 출장은요, 우리가 기대를 가질 만한 재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상철 대표님이 워싱턴을 방문을 한 이유가 어떤 제품 때문에 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항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수출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수출 승인을 다 받아 나왔죠. 그리고 CE 인정도 받아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항원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주주들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항원 제품을 위에 좀 지울게요. 이 항원 키트 다들 아시겠지만 특이도 90, 민감도 94, 특이도 100이죠. 상당히 우울성을 보여준 그런 제품이다라고 소개가 됐는데 매출이 있습니까 작년에? 전혀 없죠.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왜 없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물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회사 측에 항원 왜 매출 못 일으켰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EDGC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온 건 상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제품이 굉장히 우울한 항원 키트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작년 주총에서 신상철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PCR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원이 시장을 장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하셨고, 그리고 이 제품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런데 이 제품이 전혀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게 CE 인정을 받으면서 체코 50만 명분의 계약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찌라시를 접했었죠. 그런데 매출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 매출이 체크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항원 키트가 전혀 수출이 안 됐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솔젠트가 북미 지역을 한 개 업체랑 유통 계약을 체결했듯이 EDGC도 큰 실수를 했죠. 이 항원 키트 다들 아시겠지만 특이도 90, 민감도 94, 특이도 100이죠. 상당히 우울성을 보여준 그런 제품이다라고 소개가 됐는데 매출이 있습니까 작년에? 전혀 없죠.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왜 없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물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회사 측에 항원 왜 매출 못 일으켰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EDGC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온 건 상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제품이 굉장히 우울한 항원 키트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작년 주총에서 신상철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PCR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원이 시장을 장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하셨고, 그리고 이 제품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런데 이 제품이 전혀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게 CE 인증을 받으면서 체코 50만 명분의 계약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찌라시를 접했었죠. 그런데 매출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 매출이 체크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항원 키트가 전혀 수출이 안 됐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솔젠트가 북미 지역을 한 개 업체랑 유통 계약을 체결했듯이 EDGC도 어느 우리 국내 화장품 회사, 이름은 루이엔 레이였습니다. 그 회사랑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 수출 권한을 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완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루이엔 레이에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루이엔 레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삭제가 되었어요. 왜 화장품 회사랑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찌라시에서 왜 솔젠트가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수출을 전혀 못하고 매출을 전혀 못 일으켰는데 왜 이 큰 유럽 시장을 갑자기 화장품 회사랑 이 유통 계약을 할까? 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바이오 상품이잖아요. 이거는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품이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유통을 할 수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화장품 회사랑 그 큰 유럽 시장을, 체코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계약은 EDGC에서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유럽 전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계약을 루이엔 레이랑 화장품 회사랑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방에다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계약이 도대체 솔젠트가 지금 솔젠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배임으로 소송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EDGC도 그 내용으로 배임이다라고 소송을 해놓은 건데 왜 유럽 전역에다가 화장품 회사랑 이걸 체결을 했느냐? 저는 그게 정말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이엔 레이 홈페이지를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EDGC랑 관계가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미 신상철 대표님이랑 여기 회사랑 관계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화장품 개발할 협약식을 하고 있습니다. EDGC랑 루이엔 레이랑. 그리고 여기에 그 이전에 또 보시면요, 신상철 이민섭 대표님께서 2016년도 8월 8일 날 요런 또 피부 타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공동개발 약정서 MOU를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 유전자 기반을 통해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협약식을 이 회사랑 루이엔 레이랑 이미 약정을 맺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7년도에 이때 마이지논 박스가 후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행사를 크게 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상철 대표님이 여기 딱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미 오래도록 이 회사랑 관계를 가지고 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화장품 유통망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아마 요구를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바이오 상품이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 이게 유통망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행이 항원 키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항원 키트가 FDA 승인이 되었던, 아니면 국방부랑 계약이 되었던, 아니면 재난관리청으로부터 이 제품이 솔젠트처럼 고물품으로 그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정이 되었던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전의 관계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딜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딜이라는 건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딜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죠. 재난관리청 이런 것도 표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딜을 한다라는 건 거래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항원 키트가 거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유후가 저도 뭐 유후 실망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원 실망감이 있었는데 지금 유후가 해결되는 모양새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죠. 메타버스로. 이게 해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항원 사장될 수 있는 제품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번 신상철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제발 항원 키트를 살려내서 쓰면 좋겠고요. 여기에 뭔가 딜이, 멋진 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EDGC 코비그룹과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총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준일 회장님이십니다. 락앤락. 이분 우리 EDGC 주주라면 누구나 잘 알고들 계시죠. 이분 대주주였습니다. EDGC 지금 그때 당시에 재작년 3월달이었죠. 사연상 하기 전에 3월 11일 날인가요? 그때 이분께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대다수가 매도를 했었죠. 절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왕 하는 거 요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이날이죠. 3월 10일입니다. 3월 11일 날 매도 물량이 18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5% 정도, 11%를 가지고 있던 거를 5%를 매각을 했죠. 여기에 3월 3일부터 4일, 10일, 11일까지 총 180만 주를 매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이거 무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죠. 이분이 총 가지고 있던 보유 지분율이 25억이었어요. 25억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절반을 매각을 한 거죠. 이날 저도 요때 제가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알려지면서 이날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날 판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일단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대다수를 털어낸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죠. 그래서 같이 매도를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요날 샀어요. 아직 재료가 펄펄하기 때문에. 그리고 꺼졌다가 다시 저는 여기까지 다 먹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분께서 그 이후에 전혀 매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체킹을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매수를 전혀 하질 않아 가지고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나서 사연상을 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포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포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주주랑 결탁을 한 세력을 우리는 주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주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지금 락앤락 회장님이랑 요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항체 키트에 대해서 락앤락 회장님이랑 이유 없이 이 회사랑, 지금 베트남 회사죠. 베트남 회사랑 이유 없이 항체 신속 진단 총판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수출 승인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총판 계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물건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게, 수출 승인이 임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사용 승인이 되는 거랑 또 수출 승인이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 승인은 임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슬푸른 그런 재료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EDGC 지금 회사 모양새는 잘 돌아가고 있다. 신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주가 등락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EDGC 주주님들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요,
너무 주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은 전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EDGC 포에버입니다.